안녕하세요. 포유환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디테일에 관한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어제 여러분들이 한국과 가나 그 월드컵 축구 게임을 보신 분들을 아마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아쉽다. 근데 왜 그럼 아쉽냐? 뭐 결국은 디테일이 부족했던 거 아니냐라는 얘기예요. 전반전에 파상 공세를 뭐 펴고도 골을 못 넣은 것이 화근이 돼 가지고 오히려 뭐 가나 측에 2대 0으로 끌려갔죠. 그런데 후반전에 그 멤버 한 두 명 교체를 하니까 그것이 바로 그 2대 0에서 2대 2로 이제 우리가 따라잡았는데, 그러니까 선수의 이제 구성이 이제 조금 문제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빌드업 축구는 뭐 시도 자체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구성은 그 선수 포지션에 누구를 쓸 것이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디테일이죠. 근데 디테일이 부족하니까 빌드업 축구를 했는데 전반전에는 2대 0으로 끌려가고 후반전에는 빠른 속도로 따라잡고 또 전반전에 끌려가지 않았더라면 오히려 이겼겠죠. 그러니까 디테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제도 금리 인상하고 물가 상승하고 성장률 관계인데, 이것에 대한 얘기는 많은데 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경제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기준금리 인상, 물가 상승, 뭐 경기 침체, 결국 성장률 얘기죠. 이 얘기를 하는데 다들 디테일이 부족하다. 우선은 물가는 왜 상승했나라는 점에서 그 충분한 검토가 없는 것 같다. 과연 기준금리가 낮아서일까? 다수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물가를 잡는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해처럼 공급망 문제라면 반도체가 연초부터 그런 게 있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석유, 뭐 천연가스 등등에서 또 공급망 문제가 생겼죠. 그러니까 또 물가가 오르고, 또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서 인력이 이제 부족하니까 뭐 젊은 층 인력이죠. 그 노년층은 퇴직을 하고, 그 다음에 젊은 층은 상대적으로 인구가 부족하니까 또 아니면 코로나 사태 등으로 뭐 취업을 또 뭐 꺼렸다고 할까요? 그런 것 때문에 임금이 이제 상승했단 말이죠. 근데 이런 문제들은 기준금리의 문제가 아니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서 물가를 잡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물가 상승률 7 내지 8% 수준이고 기준금리는 4 내지 5%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이 과연 높은 물가에서 그 높은 기준금리인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가를 감안한 기준금리는 마이너스 3% 금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높은 금리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도 상당 기간 유지될 수 있고 또 소비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우리가 해석도 가능하거든요. 참고로 2007년에는 3%대 물가 수준에서 기준금리 5.2%까지 인상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플러스 2% 이상이죠. 물가를 감안하면. 그런데 11월 현재는 마이너스 3%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물가를 감안한 금리 차이는 엄청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5% 정도 차이 난다는 거죠. 2007년과 비교하면. 그러니까 이거 해석을 과거에 금리가 올라가지고 뭐 경색 현상이 일어나고 그리고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거하고 지금은 뭐 다를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실제로 높아진 물가 수준과 높아진 기준금리 수준에도 불구하고 3분기와 4분기는 아직 뭐 진행 중입니다만은 11월까지 통계를 보면 4분기에도 플러스 성장 2% 이상은 확실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와 다른 환경 때문에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도 다르다라는 거죠. 임금이 올라갔고 물가 오른 상태에서 기준금리 인상, 그리고 달러 인덱스 고공행진, 과거 경기 침체기에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디테일 측면에서 다수가 놓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또 하나 우리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거는 임금 상승으로 물가가 상승할 경우 과연 소비가 감소할 것이냐, 즉 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냐라는 거죠. 대부분 뭐 높아진 물가 수준하고 그 다음에 연준의 계속된 기준금리 인상 때문에 뭐 경기 침체를 주장하고 있죠. 9월까지만 하더라도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경기 침체를 얘기하는 분이 많았죠. 그런데 11월에 들어와 가지는 약한 경기 침체 또는 연착륙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소일거 양간이라도 제대로 고쳐야 되는데, 앞 시간에 얘기한 대로 제대로 못 고치고 있는 거 아니냐. 즉 디테일이 부족하다. 그 전망도 디테일이 필요하고 반성도 디테일이 필요한데, 전망에서도 디테일을 놓쳤고, 그 다음에 그 경제성장 전망, 그제 침체냐 아니면 약한 침체냐 아니면 연착륙, 이것도 뭐 수정을 하더라도 일종의 반성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것도 디테일이 부족했다. 왜 그런지에 대한 분석은 아직도 달러 인덱스 고공행진이라든지 금리가 올라간 이 부분이 소비에 지금도 영향을 주지만은 미래에도 영향을 준다. 그런 측면에서는 그 검토가 없으니까 이 또한 디테일이 부족한 걸 볼 수 있죠. 또 하나는 금리 문화인데, 우리나라는 변동금리란 말이죠. 그러면 금리가 오르면 기존 대출자들이 굉장히 불이익이 크죠. 근데 미국은 고정금리 문화란 말이죠. 대출 고객 한 90% 이상, 뭐 90% 뭐가 뭐 시기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은 어떤 90% 안팎이 그 고정금리 대출을 받는다는 거죠. 기업도 가게도. 그러면 금리가 오를 때 과거 대출은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죠. 나스닥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전통적인 기업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신규로 대출 받는 거는 문제가 있다. 근데 높아진 금리는 고정금리 대출 제도에서는 오히려 수혜자가 되겠죠. 특히 자금 사정이 있는 기업들은. 그러니까 이것도 디테일이 부족해 가지고 금리만 오르면 침체가 일어나 소비가 감소한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디테일이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부분 마지막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싶은 뜻에서 이 얘기를 가져 나왔는데, 물가 상승 기업도 있고, 즉 물가 상승 수혜 기업도 있고, 물가 상승이 일어나면 또 불이익을 받는 가게도 있고, 그죠? 기업도 있을 거고, 또 금융회사는 금리가 인상되면 수혜를 입고, 그리고 또 금리 인상되면 굉장히 불이익을 받는 한계 기업도 있을 거고, 즉 트리플 B 이하, 그러니까 신용 등급이 그 더블 B 아래인 기업들은 금리 인상 시 굉장히 불이익이 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금리 인상하고 물가 상승을 감안할 때 어느 쪽이 더 크냐라는 측면에서 또 혜택을 보는 기업도 있을 거예요. 또 불이익을 보는 기업도 있고,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 정도에 따라서 수혜 기업과 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기업도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은 대응 능력이 앞서 있다고 봐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 하면,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얘기들 지난 20년 이상 종합을 해보면 그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수준이 되지 않는다. 우리는 특히 금융 쪽에 종사하는 부분이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수준이 안 되거든요. 실제로 이것은 뭐 여러 가지 통계에서도 확인이 돼요. 뭐 경제학자들 수준도 그렇고, 또 뭐 우리나라에는 표절 박사가 많잖아요. 미국에는 표절 박사가 매장되는 문화인데
한국은 표절 박사가 설치는 문화란 말이죠. 특히 경제학 쪽이 그래요. 경제학 쪽에 표절 박사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엉터리 경제 전문가가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대응 능력이 없고, 또 기업이나 우리 뭐 시청자라 하면 시청자고 자산시장 참여자들은 그분들 얘기 듣고 또 게임을 하니까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받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미국과 한국은 큰 차이가 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 고공행진 수혜기업도 적지 않을 거다. 과거에는 달러 약세였거든요. 미국 경제가 어려울 때. 그러니까 수혜기업이 없었죠. 그렇죠? 그리고 돈도 미국에서 다른 나라로 빠져나가고. 그래서 2009년부터 12년까지 일본 엔화 가치가 일본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도 고공행진을 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디테일한 부분도 함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전문가의 얘기를 듣더라도. 전문가는, 특히 경제학자들은 이 디테일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교과서 중심으로 그분들은 지식이 축적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과서를 벗어나지 못한단 말이죠. 흔히들 뭐 탁상공론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분들이 경제학자다. 특히 표절 박사는 자기 지식도 아니잖아요. 남의 지식 이해도 못하고 외운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 얘기를 들을 때 이 디테일 부분을 반드시 챙겨보자 라는 뜻에서 오늘 이 주제를 선정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다음부터는 투자 의사 결정할 때 디테일이 부족한 사람 얘기를 듣지 말고, 또 그런 얘기를 듣더라도 디테일이 있는 사람과 이 얘기와 비교를 해가면서 들으면 여러분들 자산 운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